한 사람은 죽어야 해. 그 한 문장이 지은호의 사랑을 살리는 조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찢어놓는 계약서처럼 들렸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묻지 못해요. 누구를 말하는지, 왜 그런 조건이 붙는지, 그걸 캐묻는 순간 정말로 다음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대신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번호부터 확인하죠. 모르는 번호는 맞는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낯설진 않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는 느낌, 지은호가 따라오길 기다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손이 떨리는데도 이지혁에게 바로 말하지 않아요. 이지혁은 지금도 버티는 얼굴을 하고 있고 지은호가 진실을 들이밀면 그 버팀이 부러져 버릴까 봐요. 그런데 사랑이란 참 이상하죠. 지은호는 보호한다면서도 결국 더 깊숙이 파고들어요. 내가 다칠까봐 숨긴 거라면 이제부터는 같이 다치자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원 기록 옆에 붙어있던 외부 협력 메모를 다시 떠올려요. 대기자 등록, 인공심장 상담, 해외 출장은 거포장이라는 확신이 점점 단단해지고요. 지은호는 간호사에게서 들은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를 붙잡아요. 협력 쪽에서 이미 컨펌이 내려왔대요. 이런 말이요. 컨펌이란 말은 보통 의사나 병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계약에서, 거래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이죠.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해요. 이지혁의 치료는 의료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누군가가 버튼만 누르면 순서가 바뀌는, 돈과 약점이 오가는 구조요. 지은호는 그 구조의 중심에 박진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박진석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방향이 틀어져요. 박진석은 냉정한 사람이긴 한데 요즘 박진석의 침묵은 통제가 아니라 감금처럼 느껴져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끌어내릴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다가가면 박진석은 늘 같은 말만 남겨요. 너는 모르고 있어야 안전해.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계산처럼 들려요. 지은호는 속으로 되뇌어요. 안전이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겁을 주지? 왜 모르면 된다가 아니라 모르면 살아남는다처럼 말하지? 그날 밤 지은호는 다시 연락을 받아요. 이번엔 짧아요. 고성의 금고. 그게 비었던 이유. 그걸 확인하라는 메시지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식어요. 누가 지은호의 시선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은호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단서를 쥐고 있는지, 심지어 지은호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할지까지요. 지은호는 겁이 나는데 멈추질 못해요. 이지혁의 생명이 깎이고 있다는 생각이 지은호를 몰아붙여요. 지금 멈추면 이지혁은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은호는 제일 무서운 걸 알아요. 조용히 사라지는 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원한 결말일 수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이미 금고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판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텅 빈 금고는 도난이 아니라 회수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고성희가 쥐고 있던 현금과 서류를 통째로 빼갔다는 얘기가 퍼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외부인이 아니라 집 안동선이었다는 정황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순간부터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려고 해요. 피해자가 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성희의 시선은 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의 사람들, 그리고 박성재 쪽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성희가 내가 나를 팔았지? 라고 들이대는 순간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웃어버려요. 박성재에게 웃음은 방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웃음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고성희가 흔드는 봉투에 이지혁 관련이라는 메모가 보이자 박성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요. 고성희는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너도 알고 있었네. 고성희는 확신해요. 박성재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봉투가 닿을 곳이었어요. 고성희는 그걸 즐기듯이 말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아니면 너부터 무너뜨릴 거니까. 박성재는 그날 이후 수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수빈은 박성재의 흔들림을 사랑의 흔들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빈은 원래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으로 버티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거짓말이죠?
수빈이 묻는 순간 박성재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진실을 말하면 끝장이고 숨기면 사랑이 죽어요. 박성재는 결국 더 나쁜 선택을 떠올려요. 진실을 말하는 대신 수빈이 진실에 닿지 못하게 판을 바꾸는 선택이요. 박성재는 수빈을 지키겠다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만 사실은 자기 목숨줄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사랑이 명분이 되는 순간 인간은 더 잔인해지거든요. 그 사이 이상철도 흔들려요. 이상철의 건강 이상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척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요. 이상철은 티를 안 내려고 더 크게 굴려고 하는데 그게 더 불안해 보여요. 이상철이 쓰러질 뻔한 날 김다정은 이상철의 손을 붙잡아 버려요. 김다정은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아저씨, 숨 좀 쉬어요. 이 집에서 숨 쉬는 사람이 아저씨 하나뿐이면 어떡해요. 김다정이 그렇게 말하면 이상철은 화를 내지 못해요. 김다정이 정답을 말해버린 게 아파요. 가족을 지키려고 버텼는데 정작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의 감정선은 여기서 애매하게 흔들려요. 김다정은 연민으로 시작한 마음이 어느 순간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집착으로 번지는 걸 스스로도 느껴요. 이상철은 그걸 알아채고도 밀어내지 못해요. 밀어내는 순간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사랑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착각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환과 박영란은 더 위험해져요. 박영란은 지은호를 막으려고 해요. 고성희의 말이 달콤한 독이라는 걸 박영란은 알고 있었고 지은호가 그 독을 삼키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조용히 지은호의 동선을 막고 지은호가 갈 만한 곳을 먼저 가버려요. 가지 마. 박영란가 말하면 지은호는 더 확신해요. 박영란가 막는다는 건 그곳이 진짜라는 뜻이니까요. 지환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해요. 지환은 박영란가 지은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편이어서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환의 의심은 사랑 때문에 더 커져요. 지환은 박영란을 놓치기 싫어서 박영란을 더 심하게 몰아붙이거든요. 너 또 숨기는 거야? 너는 늘 사람을 지키는 척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숨기잖아. 지환이 그렇게 말하면 박영란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지환이 가장 아픈 말을 가장 정확하게 찌르니까요. 박영란은 지환이 의심할수록 더 입을 닫아요. 입을 열면 지환이 다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환은 그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박영란은 그 의심을 버림으로 받아들이면서 둘의 로맨스는 서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찢는 방식으로 변해요. 지은호는 결국 금고 사건의 빈틈을 잡아요. 고성희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의 동선, 경비 시스템의 기록, 그리고 금고가 비었다는 시간이 맞물리면서요. 여기서 지은호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해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고성희가 화를 내는 방향이 맞든 틀리든 누군가는 고성희가 가진 걸 원래 자기 것처럼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이 지역 치료 순서를 앞당기는 구조를 만든 사람도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은호는 그 구조가 회사나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과 약점이니까요. 그러다 지은호는 마침내 2억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그 돈은 치료비가 아니었어요. 입막음 비용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쥐어준 열쇠값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침묵을 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순서를 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깨닫죠. 이지혁의 병이 공개되면 무너질 사람은 이지혁만이 아니라 그 구조에 얹혀있던 사람들 전부라는 걸요. 그래서 다들 미친 듯이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지키려고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려고. 그리고 이지혁이 선을 넘어버려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지은호를 떠나게 만들겠다고 스스로 잔인해져요. 나 너 좋아한 적 없었는데요.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면 지은호는 숨이 막히죠. 그런데 지은호는 울지 않아요. 지은호는 웃어버려요. 그 웃음이 더 무섭게 이지혁을 찌르거든요. 그럼 왜 내 손을 떨면서 잡았는데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이지혁의 얼굴이 무너져요. 이지혁은 사랑을 끊어내는 연기를 했는데 지은호는 그 연기를 다 꿰뚫어 봤어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진실에 닿으면 위험해질 걸 알아서 밀어내는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려면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어요. 서로를 지키려는 방식이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때 박진석의 전화가 울려요. 박진석은 주소 하나를 보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었죠. 그 주소는 도쿄가 아니라 어떤 비밀 장소로 이어지는 주소였고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이상철의 얼굴이 하얘졌고 박영란은 몸으로 막았고 고성희는 웃었고 박성재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수빈은 처음으로 박성재를 믿고 싶어졌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주소는 살릴 수 있는 길인 동시에 끝장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그 주소를 향해 움직여요. 박영나가 가지 말라고 막아도 지은호는 멈추지 않아요. 지은호는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멈추면 이지혁이 살아도 내 앞에 없을 것 같아요. 살아도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다고요. 지은호의 사랑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이지혁이 숨기는 진실을 알아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결심이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지은호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막혀요. 수빈이에요. 수빈은 박성재를 믿지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호를 더 믿지 못해요. 지은호가 뭘 알고 있는지, 누구랑 붙어 있는지, 지은호가 진실을 찾는 척하면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요. 수빈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수빈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거든요. 박성재는 거짓말을 했고 고성희는 사람을 물고 박진석은 침묵하고 이지혁은 잔인해지고 박영란은 숨기고 지환은 의심해요. 이 와중에 수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누군가를 믿는 대신 누군가를 먼저 의심해서 살아남는 것.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타요. 박성재는 수빈을 지키고 싶었는데 자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수빈이 칼을 쥐게 됐다는 걸 알거든요. 박성재는 수빈에게 다가가면서도 멈춰요. 다가가면 수빈이 더 의심할 거고 멀어지면 수빈이 더 위험해질 거예요. 박성재는 여기서 또 한 번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수빈이 의심하는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선택, 지은호를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택이요.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에요.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접근해서 아주 정확한 조각을 던져요. 내가 사랑이라 믿는 게 사실은 거래였다는 걸 보여줄게. 고성희는 거짓말을 섞지 않아요. 고성희는 진실의 일부만 들고 와요. 일부만 꺼내도 사람은 미쳐버리니까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믿고 싶지 않은데 고성희가 던지는 조각들이 너무 정확해서 흔들려요. 흔들리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죠. 사랑은 흔들릴 때 가장 큰 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은 죽어야 해의 의미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요. 누군가가 이지혁을 살리려면 그 구조의 대가로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법적 책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죽음일 수도 있고 관계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은 이미 희생양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희생양은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은호는 그걸 알아채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급해져요. 이지혁을 살리려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엔딩은 이렇게 열려요. 지은호가 비밀 장소 문 앞에서 멈추는데요. 그 문에 붙어 있는 작은 표식 하나를 보고 얼굴이 하얘져요. 병원 기록에서 봤던 외부 협력 표식과 똑같아요.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해요. 여기가 구조의 심장이라는 걸요. 그런데 문이 열리기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지은호의 팔을 잡아요. 그 손은 익숙해요. 이지혁이 아니라 박진석이에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요. 무표정이 깨지고 목소리가 아주 낮아져요. 들어가면 너는 돌아올 수 없어. 지은호가 돌아올 생각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자 박진석은 한숨처럼 말해요. 그럼 너 대신 누가 죽는지부터 정해야 해.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려요. 화면에는 아까 그 번호가 떠요. 메시지는 한 줄이에요. 지금 문 열면 이지혁은 산다. 대신 너는 누군가를 끝장내야 한다. 지은호는 손가락이 떨리는데도 화면을 꺼버리지 못해요.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떠올리고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내던 순간을 떠올리고 자신이 웃으면서 받아치던 순간을 떠올려요. 지은호는 속으로 딱 하나를 생각해요. 살리는 사랑이 되려면 먼저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문고리가 내려가요. 그 소리 하나로 이 집안 모든 관계가 믿음에서 의심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호는 보게 될 거예요. 이지혁의 병이 아니라 이지혁의 병을 이용해온 사람의 얼굴을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알게 되겠죠.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요. 누군가가 이미 죽이기로 결심했고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 뿐이었다는 걸요.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호는 이건 병원이 아니라 거래처였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안쪽은 생각보다 평범해요. 회의실처럼 생긴 공간, 커피 자국 남은 테이블, 벽면에 붙은 일정표 그리고 파일 캐비닛이 빼곡했어요. 근데 평범한 게 더 무섭죠. 누군가의 비밀이란 대개 이런 데서 굴러가니까요. 지은호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발끝에 걸려요. 외부 협력 도장이 찍힌 문서였고요. 그 문서 맨 아래엔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 이지혁 우선순위 조정 승인. 지은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어요. 조정이란 말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병은 조정할 수 없어도 순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가 너무 당연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은호는 서류를 넘기다 손이 멈춰요. 그 다음 장에 나온 이름 때문이에요. 한우진. 지은호가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 이어지던 퍼즐이 이상한 모양으로 맞물려요. 이지혁의 치료가 기적이 아니라 대가라는 느낌이 확 커지죠. 박진석은 문턱에 서서 지은호를 보는데요. 박진석은 들어오지 않아요. 박진석은 늘 그래요. 자신이 발을 들이기 전에 남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제야 정리하죠.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묻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묻는 순간 박진석이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면 죽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박진석의 얼굴엔 죄책감보다 공포가 더 커 보여요. 지은호는 그 공포가 누구를 향한 건지 알고 싶어져요. 박진석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고성희인지 박성재인지 아니면 이지혁인지 아니면 박진석 자신인지요. 지은호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또 하나를 찾아요. 2억이 적힌 메모인데요. 근데 이번엔 2억 내놔가 아니에요. 2억 이미 지급.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이 지은호를 더 차갑게 만들어요. 지급자 박진석 라인 수령자 내부 담당. 지은호는 이게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라인이라는 단어가 더 끔찍해요. 사랑도 가족도 아닌 라인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말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해요. 이지혁의 병을 둘러싼 구조는 병원 밖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구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묶는 구조였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사진 찍어요. 증거를 모으는 건 습관처럼 되는데요. 그 습관이 오늘은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에게 들키면 끝이니까요. 지은호는 파일 한 칸을 더 열어요. 거기서 나온 건 병원 기록이 아니라 계약서 비슷한 서류예요. 제목이 이래요. 외부 협력 업무 협약. 말이 협약이지 사실상 거래죠. 협약 대상은 병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개인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어요. 담당자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은호는 그 체크 표시가 마치 살릴 사람 버릴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속이 울렁거려요. 그때 뒤에서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해요. 그 이름들 함부로 부르지 마. 지은호는 돌아서서 박진석을 봐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처음으로 정색한 얼굴을 하는 걸 보죠. 박진석이 이런 표정을 하면 보통 누군가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아요. 자신이 지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집 전체가 오래전에 선을 넘었고 지은호는 뒤늦게 그걸 본 것뿐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물어요. 이지혁 치료 순서 누가 바꿨어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지은호의 휴대폰을 봐요. 지은호가 아까 받은 메시지들,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정말로 지은호를 바라보지 못해요. 너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지 마.
박진석이 그렇게 말하면 지은호는 오히려 확신해요. 박진석이 믿지 말라는 말은 나도 믿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다시 서류를 뒤적이는 순간 안쪽 문이 또 하나 열려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낯선 얼굴은 아닌데 지은호가 직접 마주친 적은 없는 사람이죠. 병원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행정 담당자 같은 인상. 그 사람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웃어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지은호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아요. 이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지은호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지은호를 위협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친절하게 말해요. 이런 건 원래 알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지은호 씨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친절이란 말로 사람을 묶는 방식이 제일 잔인하죠. 지은호는 그 친절 속에서 덧냄새를 맡아요. 그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거기엔 한우진의 이름과 동의 항목이 체크된 서류가 있어요. 지은호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손끝이 얼어요. 동의는 동의인데요. 이게 누가 한 동의인지가 애매해요. 본인이 했는지 누군가가 대신 했는지 혹은 동의한 걸로 처리했는지요. 지은호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목을 떨면서 잡던 그 순간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어떤 이름을 찾을까봐 무서워했었죠. 그 이름이 한우진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우진 뒤에 있는 더 큰 이름이었던 걸까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져요. 한우진은 지금 어디 있죠? 그 사람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로 말해요. 그걸 물으면 이지혁 씨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지은호는 오히려 더 가까이 가요. 협박이죠? 근데요, 나 지금 협박에 넘어가면 이지혁은 어차피 죽어요. 조용히.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면 박진석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려요. 박진석은 지은호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조용히 죽는 게 이 구조의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관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왜냐면 지은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아버리거든요. 멈추면 희생양이 되니까요. 고성이는 지은호가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웃어요. 고성이는 누가 진실에 닿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성이는 누가 진실의 조각을 들고 도망가는 걸 두려워해요. 고성이는 그 조각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바로 박성재를 불러요.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명령처럼 던져요. 지은호 막아. 박성재는 고성이가 왜 지은호를 막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살리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지혁을 살리는 구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싫어하면서도 고성이가 가진 폭탄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못 끊어요. 박성재는 그게 자기 목줄이니까요. 수빈은 박성재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확신해요. 역시 뭔가 있네. 수빈은 사랑을 믿고 싶은데요. 사랑을 믿으면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워요. 수빈은 박성재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져요. 나한테 숨기는 거 이지혁 관련이지? 박성재는 대답 대신 수빈의 시선을 피하려 해요. 그 피하는 순간이 수빈을 더 미치게 만들죠. 수빈은 이제 박성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관계가 그렇게 바뀌면 로맨스는 달콤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해져요.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감시하게 되니까요. 지화는 박영나를 더 몰아붙여요. 지화는 박영나가 지은호를 막았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너는 늘 혼자 결정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마지막에 알게 하잖아. 박영나는 지환을 보면서 웃지도 못해요. 박영나는 지환이 자신을 못 믿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지환이 맞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게 슬퍼요. 박영나는 사실 지환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숨겼는데요. 숨긴 게 결국 지환을 더 아프게 만들었죠. 박영나는 그 모순에 갇혀요. 지환을 지키려는 마음이 지환에게는 배신처럼 보이고 지환의 사랑은 박영나에게는 칼처럼 보이거든요. 이상철은 더 심하게 무너져요. 이상철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버티는데요. 그 버팀이 오히려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보면서 점점 감정이 깊어져요. 김다정은 처음엔 이상철을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철이 웃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돼요. 김다정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설명을 못해요. 사랑인지 연민인지 혹은 단지 이 집에서 숨 쉬는 사람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건지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손길이 익숙해질수록 더 겁이 나요. 이상철은 김다정이 자신 때문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도 그걸 끊을 힘이 없어요. 이상철은 알거든요.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은호는 혼자가 돼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 증거를 모으고 그 증거가 많아질수록 지은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지은호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깨닫죠. 이 싸움은 진실 vs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는 사람들 vs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용하고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위험해져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가요. 숨길수록 이지혁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지은호도 알아요.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해요. 나 알아버렸어요. 누가 순서를 만졌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 그리고 한우진이라는 이름까지. 이지혁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하얘져요. 이지혁의 침묵은 대답이죠.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려고 했었는데요. 지은호가 이미 그 벽을 넘어와 버렸어요. 이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그 이름 내 입에서 나오면 너 진짜 끝나. 지은호는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않아요. 지은호는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해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 끝나는 건 괜찮아요? 이지혁은 그 질문 앞에서 무너져요. 이지혁은 자신이 죽는 건 준비했는데요. 지은호가 다치는 건 준비 못했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내 죽음보다 내 상처가 더 무서운 거요. 그날 밤 지은호의 집 앞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칼도 총도 없어요. 그런 건 오히려 유치하죠. 대신 아주 현실적인 게 있어요. 봉투 하나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예요. 봉투 안엔 지은호의 사진이 있고요. 누군가가 지은호를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이에요. 영상은 더 끔찍해요. 지은호가 오늘 어느 문을 열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서류를 찍었는지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처럼 한 줄이 떠요. 지은호 씨 사랑은 좋은데요. 사랑 때문에 구조를 깨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얼어요. 누군가가 지은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내가 계속 파면 이지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망가질 거야. 지은호는 여기서 처음으로 무너질 뻔해요. 왜냐면 지은호는 내가 다치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구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구조는 늘 남을 먼저 죽여요. 죄책감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엔딩은 지은호가 한 가지를 결심하는 걸로 닫혀요.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 파지 않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끌어들여요. 이지혁이 싫어해도 미워해도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밀어낼수록 나는 더 큰 칼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같이 맞아요. 같이 살든지 같이 무너지든지.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살리려고 혼자 죽으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려고 둘이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사랑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이 이런 거죠. 보호가 아니라 동행이 되면 돌아갈 길이 없거든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요. 박진석이 받자마자 지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내가 선택하래요. 한 사람은 끝장내야 한다고요. 회장님이 말해요. 그 한 사람 이미 정해져 있죠?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해요. 정해져 있었어. 근데 너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깨닫죠.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죽일 사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은호가 움직이면 희생양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순간 누군가는 지은호를 반드시 끊어내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더 지옥문이에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려다 누군가의 인생을 깨부술 수도 있고, 박성재는 수빈을 지키려다 수빈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고성희는 피해자가 되려고 더 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환과 박영란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다 서로를 끝장낼 수도 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를 붙잡는 순간 더 큰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요. 누군가가 지은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요. 문 열었지?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 누가 무너질지. 그 문장이 뜬 화면을 보면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었는데요. 협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협박이 너무 정확해서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지은호의 감정을 알고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었는데도 휴대폰을 놓지 못해요. 이지혁을 살리려면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면 누군가가 무너진다는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리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모든 걸 보여줘요. 문서 사진, 우선순위 조정 승인 글씨, 한우진 이름, 이혁 이미 지금 메모까지요. 이지혁은 처음엔 말이 없어요. 아니, 말을 못해요. 누군가의 비밀을 들켰을 때 보이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숨길 힘이 빠져버린 얼굴. 지은호는 그 얼굴을 보고 확신해요. 이지혁은 진짜로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살 수 있는 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죠? 이지혁, 당신이 말만 해주면 돼요. 한우진이 누군지, 왜 당신이 그 이름을 무서워하는지. 이지혁은 눈을 피하다가 결국 고개를 들어요. 말하면 너부터 죽어. 지은호가 바로 받아쳐요. 나부터 죽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겠죠. 그게 더 잔인해요. 이지혁의 눈이 흔들려요. 지은호가 지금 싸우는 게 협박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지혁은 자신이 지은호를 밀어내면 지은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요. 지은호는 이미 그 안전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때 전화가 와요. 박진석이에요. 지은호는 받자마자 숨도 안 쉬고 묻는데요. 회장님, 한 사람 끝장 그거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너 그 서류 어디서 봤어? 지은호는 그 순간 알죠. 박진석은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파악하려는 거예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믿고 싶었다가 믿고 싶어서 더 화가 나요. 믿고 싶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면 사람 마음은 어디에 놓나요? 지은호가 말해요.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떠보는 거, 그게 제일 잔인해요. 박진석이 낮게 웃어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포기처럼 들려요. 지은호, 넌 똑똑해서 문제야. 똑똑하면 숨을 곳이 없어. 지은호는 그 말이 결국 너도 말려들었다는 선전포고처럼 느껴져요. 통화가 끊기고 이지혁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요. 한우진은 내 쪽 사람이 아니었어.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떠요. 이지혁이 말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이어서 말하려다가 멈춰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해요. 한우진은 동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 사람들 대신 사인하고 사람들 대신 책임을 지우는. 지은호는 속이 서늘해져요. 동의는 원래 환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판에서는 동의가 누가 살 자격이 있냐를 결정하는 도장이었고요. 지은호는 묻고 싶어져요. 그럼 그 동에 당신 것도 누가 대신했어요? 이지혁이 눈을 내리깔아요. 그 침묵이 대답이죠. 지은호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말해요. 당신 나를 지키려고 숨겼다면서요. 근데 당신이 숨긴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였잖아요. 이 말이 칼처럼 꽂히는데요. 이지혁은 반박을 못해요. 반박하면 지은호가 떠나갈 것 같고 인정하면 지은호가 더 깊이 들어올 것 같아서요. 사랑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붙잡으면 부서지고 놓으면 죽을 것 같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못 자요. 집안이 조용할수록 더 무서워요. 누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안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 그러다 새벽에 또 메시지가 와요. 이번엔 사진이 아니에요. 계좌 내역 캡처예요. 2억 이미 지급이라는 메모와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한 줄이 더 붙어요. 지은호 씨, 이 돈의 진짜 수령자 고성희가 아니라 박성재예요.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박성재가 돈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지은호에게 누굴 의심해야 하는지를 정해주고 있다는 게 더 끔찍해요. 사람을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은호는 바로 수빈을 떠올려요. 수빈은 이미 박성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폭탄이 수빈에게 들어가면 수빈은 박성재를 사랑해서 더 잔인해질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직접 증명할게. 이런 식으로요. 다음 날 수빈이 박성재를 붙잡아요. 수빈은 조용히 말하는데요. 조용할수록 더 무서워요.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2억 당신이 받았어요? 박성재는 웃으려다 실패해요. 그 실패한 웃음이 수빈을 더 확신하게 만들죠. 박성재가 그 돈, 내가 생각하는 그 돈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수빈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뭔가를 숨긴 거니까요. 수빈은 울지도 않아요. 대신 결정해요. 그럼 내가 찾을게요. 그 돈이 뭔지. 여기서 박성재가 진짜 흔들려요. 수빈이 파기 시작하면 수빈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박성재는 알아요. 근데 박성재가 수빈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막으려 하면 수빈은 더 크게 배신감을 느낄 거고요. 박성재는 결국 또 판을 바꾸는 선택을 떠올려요. 진실을 말하는 대신 진실에 접근하는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선택. 그게 제일 비겁한데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고성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시작하죠. 지은호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진짜 혼자예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속지 않으려 해요. 근데 고성희의 울음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광기에 가까워요. 사랑을 잃은 사람이 울 때는요, 상대를 움직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걸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폭발이 섞여 있잖아요. 그게 더 위험해요. 예측이 안 되니까요. 고성희가 말해요. 나 금고 비었잖아요. 그거 회수였대요. 근데 회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내 집 동선 아는 사람. 지은호는 그 순간 생각이 멈춰요. 고성희의 집 동선을 아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박진석 쪽 사람이거나 박성재 쪽 사람이거나 아니면 박영나처럼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성희가 누구를 찍으려는지 지은호는 감이 와요. 고성희는 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이 되어줄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먼저 가요. 박영나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요. 너 그쪽 판에 발들였지? 지은호가 말해요. 언니, 나 지금 누구도 못 믿겠어요. 근데 언니까지 못 믿게 되면 나 진짜 끝이에요. 박영나는 그 말에 잠깐 눈이 흔들려요. 박영나는 지은호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보호하려는 순간마다 누군가가 더 다쳐요. 박영나는 결국 숨을 크게 쉬고 말해요. 지은호야, 너를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방법은 너한테도 상처야. 지은호가 묻기도 전에 박영나가 말해요. 이상철, 지금 아픈 거 그냥 건강 이상 아니야. 그 사람들 약점 잡히면 끝까지 물어. 지은호는 그제야 퍼즐이 또 맞아요. 인공심장, 외부 협력, 치료 순서 조정. 이 지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구조는 가족 전체의 약점을 한 번에 묶는 구조였던 거예요. 지화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오해해요. 지화는 박영나가 지은호에게 뭔가를 숨기며 말하는 걸 보는 순간 자신이 또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너 또 혼자 결정했지. 박영나는 지환을 붙잡고 싶었는데요. 이번엔 붙잡을 손이 없어요. 지환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고 박영나는 사랑을 증명하려다 늘 비밀을 만들죠. 둘은 서로를 좋아하는 방식이 정반대라서 좋아할수록 더 상처가 나요. 지환이 말해요. 너는 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 믿게 만든 적은 없어. 박영나는 그 말에 잠깐 무너져요. 박영나는 지환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이상철은 결국 쓰러질 뻔해요. 완전히 쓰러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직전이 제일 무섭죠. 가족들이 그 순간 느끼는 건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김다정은 이상철 손을 잡는데요. 잡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어요. 걱정이 사랑이 되는 순간,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이요.
김다정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게 당황스러워요. 이상철이 없으면 이 집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지, 이상철이 없으면 내가 공허해질까봐 두려운 건지 헷갈리거든요. 이상철은 그 손길이 고마운데도 더 겁나요. 김다정이 자신 때문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걸 느끼니까요. 지은호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결심을 바꿔요. 혼자 파면 누군가가 희생양이 돼요. 근데 같이 파면 적어도 누가 무너지는지 선택당하진 않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은 편이에요.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숨기면 나는 당신을 살리려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다 망가져요. 이지혁이 조용히 묻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 지은호가 말해요. 믿어줘요. 나를. 그리고 내가 모은 걸 같이 봐요. 우리 둘이 같이 판단해요. 그날 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한우진을 찾기로 해요. 근데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한우진이 숨고 싶어하는 곳을 찾죠. 지은호는 문서 속 체크된 동의 목록을 다시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요. 동의가 처리된 날마다 특정 병원 행정 담당자가 교체돼 있었고 그 담당자의 교체 날짜가 박진석 라인의 자금 흐름과 묘하게 겹쳐요. 지은호는 그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구조라는 건 늘 이런 식으로 티가 나거든요. 완벽한 비밀은 없고 반복만 있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또 하나를 발견해요. 외부 협력 문서에 확인자로 찍힌 이니셜 P, S, J가 아니고요. J, W, 에요. 지은호는 그 순간 입술이 마르는데요. J, W가 누구일까요? 한우진의 영문 이니셜일 수도 있고 지환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이름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심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지은호는 지금 그 미치는 길목에 서 있고요. 엔딩은 더 현실적으로 닫혀요.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는데요.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예요. 받자마자 들리는 말이 있어요. 지은호 씨, 오늘 밤까지요. 선택하세요. 누구를 지킬 건지. 지은호가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묻기도 전에 상대가 한마디를 더 던져요. 이지혁 살리고 싶죠? 그럼 이상철부터 조용히 눕혀요. 그래야 판이 깔끔해져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식어요. 이게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부수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지은호는 이제 알아요. 이 구조는 이지혁을 살리는 대가로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가족을 조각내서 서로를 못 믿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누구도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아주 무섭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선택할게요. 하지만 지은호가 선택하는 건 희생양이 아니에요. 지은호가 선택하는 건 누가 나를 협박하는지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 협박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속삭이듯 말해요. 우리 이번엔 진짜로 같이 가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얼굴까지 보러 가요.